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팔순의 병진 씨. 중년의 딸 영실 씨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에 회한이 밀려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오빠가 말리건 말건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시게 두고. 야, 너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놔뒀으면은 지금쯤 재산이 남아있을 거 같냐? 어? 슬픔에 잠긴 딸과는 달리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오빠에게 동생이 서리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가 남기신 거야. 오빠한테는 돌아가신 후에 보여주라 그랬어.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겼다는 의문의 서류. 그런데 내용을 살피던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빠 정신 차려, 오빠.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갑자기 쓰러진 아들.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위급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혹시 동생이 전해준 서류에 충격이라도 받은 것일까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어떻게 아빠. 고모, 어떻게 해요? 응급실로 가자. 빨리 어머. 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게 된 아들. 이러다 줄초상이라도 치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데요. 급히 응급실을 찾은 영호 씨와 가족들. 아이고. 빨리. 그런데 영호 씨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환자분, 입 좀 벌리세요. 입을 벌려야 입을 넣죠. 호흡곤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치료를 거부하는 영호 씨. 왜 이러는 걸까요? 아빠 정말 왜 이래? 이러다 죽어요. 오빠 말 좀 들어. 어? 보호자분, 환자 좀 꽉 잡아주세요. 예. 결국 가족들까지 달려들어 억지로 입을 벌리게 했는데요. 응급조치로 간신히 숨이 트인 듯한 영호 씨. 그런데 이번엔 동생 영실 씨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아니, 고모, 뭐하는 지금? 숨이 막히면서도 치료를 거부한 오빠와 그런 오빠의 토사물을 뒤지는 동생. 남매는 대체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아버지 유언장을 삼키면 어떡해? 야, 무슨 유언장이 있었다고 그래? 너 꿈꾼 거 아니냐?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오빠가 아빠 유언장을 삼켰잖아. 오빠에게 건넨 서류가 아버지의 유언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동생. 영호 씨가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에 불만을 품고 없애버리려다 벌어진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오빠 이걸 왜 삼키는 거야? 하지만 영호 씨는 유언장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오빠가 이런다고 아빠 유산 안 돌아가?
야, 너 혹시 아버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너 수쓰는 거 아니냐? 정신 차려 이년아. 이제. 유언장을 둘러싼 남매의 엇갈린 주장. 과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소동이 있은 후 2달 뒤, 오빠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삼켜 없앴다고 주장하는 동생이 영호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무슨 소송일까요? 두 달 전 원고의 아버지 강병진 씨는 자신의 100억 상당의 재산 전부를 딸 강영실 씨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확인한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을 없애기 위해 유언장을 삼켰고 유산의 50%를 상속받았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거 유언장을 훼손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언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유언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오로지 원고뿐입니다. 우리 법은 민법 제1004조에서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동생은 오빠가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장을 집어삼켜 훼손했다며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오빠는 애초에 유언장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과연 유언장은 존재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유언장을 삼켜서 응급실까지 갔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응급실에 갔었지. 근데 그 종이가 무슨 유언장이야? 나 유언장 같은 거 본 적도 없다고. 그럼 피고가 삼킨 건 뭐였습니까? 예, 돌아가신 아버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제가 이게 지은 죄가 많아서 아버님 혼인신고서를 삼킨 겁니다. 8순이 넘은 아버지의 혼인신고서라니,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처 후 20년을 혼자 살았던 아버지 병진 씨. 황혼에 만난 새로운 사랑에 재혼을 결심했었다고 하는데요.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야, 진짜 미인이세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완전 좋으시겠다. 아버지의 늦은 사랑을 응원했던 가족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인사해라. 내가 말했던 최 여사님이야.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두 분 같이 살거나 할 건 아니시죠? 재산 문제 복잡해지니까 그냥 사귀기만 하세요. 혼인신고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뭐 사실혼 관계였느니 뭐니 그런 말씀은 말이죠, 아예 하지들 마세요. 예? 아빠, 왜 이래요? 야, 이거나. 요새 이 노인네들 황혼 재혼이다 뭐다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엄마, 일어나요. 저. 내가 사과할게요, 대신. 아니, 아버지. 아는 말로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시는 거라면요. 차라리 각서 쓰고 사귀시는 것이 자식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가. 아니 아버지. 너 이리 와봐. 너 당장 나가 임마. 쓸게요. 각서. 혼인신고 안 하겠다고 각서 쓰면 되겠어요? 이야, 진짜 화통하시네요. 아이고, 이거 우리 아버지가 반하실만 하네요. 그때는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분하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놓고는 저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찌나 제 행동이 후회되든지 저 같은 불효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삼켰던 겁니다. 유언장이 아니었어요.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아버지 유언장이었어요. 오빠한테 재산을 한 푼도 안 준다고 하니까 일부러 없앤 거라고요. 너 그렇게 아버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해야 속이 후련하겠냐? 응? 오빠가 자신에게 불리한 유언장을 삼켜서 없애버리고 거짓말을 한다는 영실 씨. 잊지도 않은 유언장을 꾸며내 동생이 유산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영호 씨.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판사님, 제가 3대 독자입니다. 저기 저 아들이 4대 독자고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자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전 재산을 딸한테 남긴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오빠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남겼을지. 아버지 생전에 오빠가 한 짓 좀 생각해봐. 이야기는 다시 아버지 생전으로 돌아갑니다. 영호 씨는 자산가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평생 특별한 직업도 없이 백수처럼 살아왔다고 합니다. 네. 야, 여기 수준이밖에 없나? 이 수준이 왜 이러냐, 수준이? 30년 가져와, 30년. 오빠 30년은 꽤 나가는데. 아이, 말이 많어. 가져오라면 가져와야지. 자, 어서. 알겠어요. 들어가. 이거 웬일이냐? 야, 내가 요즘 돈 벌릴 일이 좀 생겼다. 우리 아버지 덕 좀 봤어. 에? 아버지가 니한테 이제 돈 안 주신다며. 야, 요리 와봐. 아버지 덕에 돈을 벌게 된 사연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덕을 봤다는 것일까요? 그날 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귀가한 영호 씨. 그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야, 이놈의 짝이야. 이제 하나하나 이 애비를 팔아먹었나? 이놈의 짝이. 그래, 애비 판 돈으로 술 처먹으니까 기분이 좋냐? 좋아? 안 팔았다고 그래요. 다른 돈 누가 사간다고? 이놈의 자식.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아이고 오빠 제발 그만 좀 해. 오빠가 아버지 신고했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신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일로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아버지를 신고했었다는 영호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막은 이랬습니다. 일주일 전 아무도 없는 아버지의 사무실을 찾아간 영호 씨. 아버지 모르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 생소죠?
탈세 신고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영호 씨에게 돈을 주지 않자 임대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부동산 이면 계약을 신고했던 것입니다. 탈세 신고를 하면 받게 되는 보상금을 노리고 한 신고였습니다. 그 일로 보상금을 받은 영호 씨는 흥청망청 돈을 썼던 것인데요. 아버지,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아버지가 잘못된 길을 가시는데 자식 땡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 예? 뭐 임마? 아, 평생 나보고 바르게 살라며요? 난 그래도 애국한 거라고, 애국. 뭐 애국을 아버지 이 새끼는 영호 씨가 사고를 칠 때마다 고통받은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빠 아빠 미쳤어?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신고하는 게 말이 돼? 아이고, 이거 맨날 할아버지 편만 드네, 이거. 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거 잘 기억해뒀다가 내가 아빠한테 그대로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예순이 다 된 나이에도 철들 생각이 없었던 영호 씨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집안. 결국 아버지 병진 씨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딸에게 건넨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 모든 재산을 딸 영실 씨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네 오빠 수중에 돈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내 죽거들랑 그땐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오빠가 알면 난리 칠 텐데. 그나마 네가 갖고 있어야 그놈의 자식 거짓골을 면하고 살 것 같아서 그래. 꼭 당신 사후에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유언장을 보여줬는데 그걸 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 말고 유언장 본 사람 있어? 들은 사람이 있냐고? 피고, 장례식장에서 삼킨 종이가 아버님의 혼인신고서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서를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 봤다고 했는데 확실히 처음 본 게 맞습니까? 예, 처음 봤고요. 제 행동이 후회스러워서 그날 그냥 삼킨 거라고요. 혼인신고서를 삼켰다는 주장이 계속되자 뭔가를 들고 나온 원고증. 지금 피고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분명 아버님 생전에 혼인신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 영호 씨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측 변호인. 아버지 병진 씨가 사망하던 날 작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셨어요? 제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두 분이서 너무 힘드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추측맞게. 그럼 네가 먼저 신혼여행 갈 때까지 따라오려고 그랬어? 아이고, 회장님 또 그러신다. 그날 아버지는 교제 중이던 최 여사와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게 뭐야 이게? 뭔가 따질 일이 있는 듯 종이 한 장을 집어던진 영호 씨. 아버지가 작성해 놓은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재혼 안 하기로 각서 썼잖아요. 누굴 호구로 알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아유, 저 오빠 진정해. 아, 그냥 써놓기만 한 거야. 혼인신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 아유, 참. 아버지, 얼른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아버지. 가기 너들 가, 가기 너들 가. 아빠 그만 좀 해. 자꾸 왜, 이 자식아. 어른들이 이제 참견 하지 말고 들어가, 이놈아. 아이고, 제발. 아이고. 할아버지 얼른 가세요. 아버지, 얼른 다녀오세요. 이거 와, 이놈아, 이거. 이미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혼인신고서를 발견하고 난리를 쳤던 영호 씨. 결국 그날의 일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전화 안 받으세요? 나도요. 괜히 받았다가 우리 기분 잡치긴 하지만 받아?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했던 영호 씨. 받으시라니까요. 나도요. 글쎄. 아니 안 된다니까. 받아요. 안 돼. 놔둬요. 가만히 놔둬. 막무가내로 걸려오는 아들의 전화에 실랑이를 벌이던 두 사람. 받아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염려했던 영호 씨. 결국 그의 욕심이 두 사람을 한날 한시에 사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그 난리만 안 쳤어도 아버지까지 죽인 오빠가 어떻게 유산을 입에 올려. 양심 좀 있어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 강병진 씨의 휴대전화에는 사고 당일 혼인신고서를 보고 화가 났던 피고가 무려 50통 이상의 전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피고, 이래도 그날 삼킨 것이 혼인신고서라고 주장할 겁니까? 혼인신고서를 언제 받냐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인 유언장이 없지 않습니까? 유언장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고 외에 유언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아버지 강병진 씨와 함께 사망한 최난숙 씨의 딸 박수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아버지의 연인이었던 최 여사의 딸 수아 씨. 그녀가 어떻게 병진 씨의 유언장을 목격했다는 것일까요? 증인은 어떻게 강병진 씨의 유언장을 목격하게 됐나요?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었습니다. 유언장을 본 그날도 회장님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었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화가 나셨기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내가 죽더라도 제사가 편안한 거야. 응? 저기 수화도 있는데 우리 방으로 들어갑시다. 응? 자. 두 분이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건가 궁금해서 같이 보시던 종이를 봤는데 모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아들 때문에 돌아가신 회장님께서 늘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 유언장을 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니들 짰지? 니들 둘이서 짜고 아버지 유산 독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증인 박수아 씨는 강병진 씨의 유언장을 확인한 직후 휴대전화로 유언장을 촬영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촬영본입니다. 유언장의 존재와 그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 재판의 분위기는 동생 영실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예, 저 사진의 진위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사진상으로는 고인의 필체가 맞는지 필적 감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증인이 촬영한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어떤 사이죠? 느닷없이 동생 영실 씨와의 관계를 묻는 피고 측 변호인.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증인과 원고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서로 소개시켜드렸죠. 네. 두 딸들의 주선으로 사귀게 됐던 병진 씨와 최 여사. 피고 측에선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일까요? 원고와 함께 부모님들을 소개시켜준 뒤에 강병진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일이 있죠. 그게 무슨... 저 사람이 그래요? 내가 회장님한테 돈 받았다고요? 강병진 씨 재산을 탐낸 원고와 증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부모님들을 서로 소개시켜드렸던 거 아닙니까? 피고 측 주장대로라면 수아 씨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버지 생전 수아 씨가 의심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은 집 넘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거지. 최 여사님께서는 자꾸 집을 파시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 빚인데 엄마 집까지 손대게 할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제가 그냥 감옥을 가는 게... 어머머머, 얘는 또 무슨 그런 말을.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최 여사님께서는 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한대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는 바람에 궁지에 몰렸던 수아 씨. 영실 씨가 그 사정을 알고 재력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요. 병진 씨는 사랑하는 연인의 딸을 위해 주저없이 3억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 넘어갈 영호 씨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이 다 짜고 그냥 순진한 우리 아버지를. 야 영호야, 넌 상관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 지금 얘들한테 속고 계시더라고요. 넌 나가란 말이야. 사랑에 눈먼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는 도통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이서 짜고 순진한 아버지 꼬셔서 뒤로 다 챙겼더라고요. 유언장을 받다는 저 말도요, 둘이서 입을 맞춘 거짓말일 겁니다. 이것은 원고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1년 동안 아버지 강병진 씨에게서 돈을 입금받아 다시 증인 박수아 씨에게 송금한 돈이 무려 4억 원에 달합니다. 또 피고가 목격한 현금으로 건네진 돈까지 합치면 최소 7억 원에 달하는 돈을 원고를 통해 증인 박수아 씨가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 있습니다. 소송의 내용과 관계없는 주장입니다.
증인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병진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흔적들이 드러나며 동생 영실 씨가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요. 영호 씨 주장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영실 씨가 없는 유언장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잠시 후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영실 씨가 몹시 심란해 보입니다. 선배, 어떡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난 어차피 마음 비웠어. 아무래도 영실 씨가 재판에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 이놈아! 야, 네가 이래도 내 자식이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적어도 아빠보단 나아. 아빠 같은 아들은 아니라고. 아니 아이고. 심각하게 싸우는 영호 씨 부자. 어찌된 일인지 영호 씨도 재판에서 이긴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법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언장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나 유언장 사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언장의 존재 여부가 가려지지 않아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은 영호 씨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는 증거 저한테 있습니다. 너 이 자식!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서? 원고의 조카이자 피고의 아들인 강민수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갑자기 증거가 있다며 증인을 자처한 영호 씨의 아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증인,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훼손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이 동영상이 증거입니다.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를 동영상. 잠시 후 모니터를 지켜보던 영호 씨 사색이 됩니다. 법정을 술렁이게 한 영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장례식장에서 저희가 모은 술병들을 계산하면서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이게 망명이라도 입을 수가 있지?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이야? 아니 나한테는 한 푼도 없다고? 이게 말이 돼? 아버지 뜻이 오빠.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그런 수가 어딨어 이게? 이게 종이 쪽지 이거. 영실 씨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호 씨가 유언장을 삼켜 없애버린 것입니다. 아빠가 밖으로 나오는 동안 할아버지가 절 키워줬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할아버지 뜻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너 이 자식! 애비한테 이런 짓 해? 어? 결국 자신의 아들에 의해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버린 영호 씨. 그런데 증인, 유언장 내용이 사실일 경우 유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할아버지 뜻대로 고모한테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속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 25억은 아버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훼손해 자격을 박탈당하면 그 25억은 피고의 아들인 강민수 씨가 받게 됩니다. 모르셨나요? 제가 지금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 유산을 다 받으려고 든다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증인이 더 잘 아시겠죠. 유언장을 훼손한 아들이 상속 자격이 박탈되면 현행민법상 대습상속에 의거해서 상속 결격자의 직계비속, 즉 손자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들 측에서는 손자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약 25억 원의 유산을 노리고 증인석에 선 것이라며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돈 때문에 온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어버린 모습에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날지 끝까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판결합니다. 증인 박수와 강민수의 증언과 증거 동영상에 의하면 사망한 강병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유언장을 스스로 파기하였는 바, 이는 민법 제1004조에 의거 상속 결격 사유가 되므로 이미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하고 상속 유류분 25%는 피고의 아들인 강민수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결국 동생 영실 씨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 이로써 영실 씨는 오빠 영호 씨로부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니들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준 돈 승려세 탈세는 내가 다 신고할 거야. 알아? 야 임마, 네가 애비를 배신해? 네가 사람이야! 핏줄보다 돈을 선택했던 영호 씨. 결국 돈도 가족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